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랑 어떻게 동기부여를 자극하면서 아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영상 켰어요. 우선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동기부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원동력? 그게 바로 뭐냐면 꿈인 것 같아요. 네,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다, 이게 되고 싶다, 저게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기 때부터 하잖아요. 보통 이제 아이가 말문을 트이고서 뭔가 새롭게 만난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거가 되고 싶네, 저거가 되고 싶네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내 직업이 맨날 바뀌었죠. 유치부 때 한참 축구하면서 놀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고, 한참 또 피아노에 또 빠졌을 때 피아니스트가 잠시 꿈인 적도 있었고요. 점점 성장하면서 작가도 되고 싶었다가 디자이너도 되고 싶었다가 수학자, 과학자, 그리고 한동안은 버스 운전사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버스 운전을 하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바뀌어요. 근데 초등학교 시기 때 좀 많은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잡지통에서 그 분야에서 그 일가를 이룬 학자나 전문가를 만나는 그런 기사들도 접하고, 혹은 다양한 책들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직업도 있구나를 만나보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세상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직업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겠구나까지 좀 내다보면서 아이가 학업적으로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꿈을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시리즈예요. 바로 주니어 대학이라는 시리즈고요. 바로 여기다 꼽아놨어요. 이거는 총 15권이고요. 이 책 통해서 어느 하나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대학에 입학을 할 때 그 학과를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난 어떤 학문을 더 깊게 배우고 싶다 이런 과를 정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책 제목 시리즈도 주니어 대학인데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총 15가지 학과예요. 어떤 학과를 다루냐면요. 심리학, 문화인류학, 신문방송학, 건축학, 약학, 법학, 의학, 경제학, 디자인학, 생명과학, 식품학, 화학, 정치외교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문학. 이렇게 총 15분야의 학과로 나눠져서 이제 소개가 돼요. 책 구성이나 가격,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책 안에 내용 조금 찍어서 미자모 카페에도 공유해 드렸어요. 제가 이 책을 저희 아이랑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를 회상했을 때 좀 공부를 할 때, 초등학생 때 얼마나 공부를 했냐면서도 별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아이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중풍이랑 치매로 이제 병간호를 저희 엄마가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의 그 병이 큐어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의사가 돼서 이런 중풍이나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의사가 꿈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갔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의대를 들어가려고 계속 전공도 그쪽으로, 공부도 그쪽으로 하면서 지냈던 경우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단순하고, 그때는 또 아쉽게도 뭔가 책 이런 걸 읽을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의사가 돼야지 이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서 대학교를 갔던 경우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의대를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그냥 안 되나 보다, 실험을 못하니까, 이렇게 좌절만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학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 무지함에서 모든 결정들을 계속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를 옮길 때에도 그럼 나는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이럴 때 의대에 가는 것 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뭘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하니 더 멘붕에 빠지고,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우리 아이랑 앞으로의 꿈,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꼭 해야지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좀 다양하게 책 통해서 만나보자, 미리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우리 그런 데도 데리고 가잖아요. 카자니아 같은 곳. 그래서 거기서 실제 체험하면서 치과 선생님은 이런 거를 하고요. 경찰 아저씨는 이런 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간접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직장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물어보면 살뜰하게 대답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게 또 사실 어려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쾌하게 아이에게 설명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정말 책만큼 좋은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더 저희 아이를 위해서는 이 책이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는 아이랑 꿈에 대해서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자꾸만 엄마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했던 게, 엄마는 너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게 없다.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무엇이 됐던 간에 너의 마음 가는 대로 열정이 닿는 곳이 그곳이 너의 직장이고,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고 미래는 새로운 것이 생길 것이니,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아이가 그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는 친구일 수도 있으니 오픈마인드로 좀 다양한 것들을 알고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알아야 결정을 하잖아요. 세상에 뭐가 있는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랑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나올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나 일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초를 이렇게 잘 쌓아야 되는구나. 내가 기본기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역으로 깨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막연함이 살짝 불안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연함에서 뭔가 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로드맵을 짜면 나중에 나는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공부라는 게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재밌지 않아요. 물론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그 재미가 분명 있고, 결국은 묵묵하게 앉아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듯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꿈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자극해서 결국은 뭐 자고 싶거나 뭐 놀고 싶더라도 결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거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키우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공부하는 그 원동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한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 얘기했던 게, 축구 선수라고 공부 안 하지 않는다. 물론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왜냐면 글로벌 시대니까. 네. 그리고 순발력 이런 것도 물론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다 전략 같은 거는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었던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힘들 때, 특히 이제 사춘기가 곧 다가오는데 이미 사춘기인 것 같긴 한데, 공부하기 힘들 때 꿈을 향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준비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난 잘 되고 싶어. 나는 준비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뭐 흐트러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잘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학과를 읽으면 꼭 나의 꿈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던 간에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협업같이.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백그라운드나 그 사람의 직업 관련으로 조금 더 이해를 잘한다면 차후에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양한 학과들을 미리 만나보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중고등학교가 됐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듣자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전공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더 자기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뭐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계속 끊임없이 고민은 하겠지만, 이거를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해 나간다면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뭐 공부를 한다
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학원을 간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축학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현준 교수님 통해서 건축학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를 기반으로 이 책을 읽었더니 몰랐던 사실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네. 이기팩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림책으로 그것도 되게 또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니어 대학 시리즈는 정말 많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도서로 선정이 됐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란에 기재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검증된 도서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학과부터 좀 읽어 나갔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이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대학을 지원을 할 때 물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런 식의 뭔가 스토리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할 때도 결국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뭐가 관심 있는지, 나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경험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이 궁금한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런?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는 꿈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면서요. 네. 아직까지는 그 경험은 못 해봤지만 꿈이 없어요 할 때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냥 교과서만 보다 보니 그냥 막막함만 생기고,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자꾸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금 반감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고뇌의 시간을 겪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좀 안겨다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뭘 하고 싶은지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비록 대학교에는 어떤 과를 가더라도 나중에 내가 더 어른이 됐을 때 꼭 그 전공을 살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책도 보고 잡지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딘가 방문도 해봐서 경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어른이라고 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도 되게 얘기하면 재밌어요. 엄마의 꿈, 아빠의 꿈, 우리 아이들의 꿈,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자기 암시하는 것 같아서 재밌고, 오늘 조금 책 얘기하면서 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인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고민하시는 게 아이 혼자 고민하게 냅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좀 위안도 되고 용기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버팀목이 돼서 지탱을 해주면, 지지해주면 아이는 어쨌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책 안의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제가 보여드릴 책은 바로 디자인학인데요. 디자인은 공감이라고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저는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학문을 배우던 간에 디자인은 꼭 필수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스티브 잡스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기계만 다루는 사람 하고 기계도 다루지만 디자인 감각도 있는 사람 하고는 당연히 디자인 감각까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크리티컬하잖아요. 거기서 디자인은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경우였고, 뭐 꼭 디자이너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그 능력을 갖는 게 굉장한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좀 미술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려서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도를 했던 경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알쏭달쏭할 수가 있다 하면서 디자인은 명사로도 사용되지만 동사로도 사용되고 또 과정을 말하기도 하고 결과를 말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디자인 분야를 가리킬 때도 있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리킬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디자인을 디자인한다는 것. 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디자인이 뭐를 일컫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이를테면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거를 해내려고 하죠. 그 목표를 세웠기 때문인데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것은 큰 의미에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녹여져 있는 거죠. 네. 어떨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디자인이고 어떨 때는 계획을 한다고 할 때도 디자인이고 그래서 영어로 디자인은 그리다 라는 뜻과 계획하다 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부에서는 각 학문의 주제를 다양한 사례와 일화를 통해서 재미나게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기잼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2부에서는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학자나 전문가를 만나보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면 좋은 디자인인가요?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 디자인학과를 졸업하면 모두 디자이너가 되나요?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컴퓨터만 다루면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디자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디자인과 예술은 무엇이 다른가요? 디자이너는 엔지니어와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어떻게 다른지? 가장 유망한 디자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디자인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없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의사가 꿈이야 또 있었지만 항상 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도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네, 의사가 되고 싶은 것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뭔가 나누고 베품으로써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직업군이 조금 많이 확확 바뀌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보니까 제 꿈은 계속 그거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쨌든 뭐 유튜버가 제 직업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공유하고 뭔가 새로운 책을 만나거나 그럴 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새로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굉장히 재밌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했던 말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뭔가 직업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좀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은 게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아들이 판검사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법고시를 시험을 치러서 법적으로 직업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게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 학생은 꼭 그것이 자기 꿈도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시도를 했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거일 수 있어요. 이 학생이 멘탈 갑이어서 부모가 뭘 원하던 간에 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 이런 확고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요구하는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켰다. 그래서 내가 무얼 하던 간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짝 낙인이 찍힌 듯한 느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 학생의 부모는 무슨 일만 터지면 그때 사법고시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점 그때 내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 아이가 변호사가 됐을 텐데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후회가 담긴 이런 식으로의 말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의 꿈인 거지 이
학생의 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은 사실은 내 꿈이 아니라 상관 안 해도 되는데 부모님의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학생이 굉장히 늙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켠에 남아있는 거예요. 불효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실패감을 부모님에게 선사해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국에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었는데 내가 못 갔어,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못 가서 얘가 이래, 뭐 뭔가 잘 안 풀리면 얘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 부모가 부모 인생 살면서 자기의 꿈을 꾸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자꾸 우리 아이에게 자기의 꿈을 투영시키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넘어가셔서 나는 너가 뭐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판사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 엄마 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랬을 때도 너가 원하면 할 수도 있지. 너가 원하면 엄마는 서포트는 해주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너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수다수다하는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꿈이 구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다양한 뭐 잡지나 책들 보면서 이제 꿈을 이제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험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어떤 학문이 존재하고 정말 깊게 다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책들 보면서 이런 학문이 있구나, 이런 직업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 아이의 성향은 이렇구나 이러면서 조금 조언을 해주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책 소개도 해드릴 겸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점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생각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아이가 뭐 직업을 갖던 어떤 꿈을 키우던 간에 그거는 아이 몫이라는 거. 그래서 공부는 아이가 한다는 거,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아이의 인생이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생각을 심어준다거나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교육을 받았고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 생각부터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려고 좀 노력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